9월 27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크죠.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법원은 간호사의 마취행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건 비록 의사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마취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의료행위라며 특히 마취 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도 2015년 마취 전문 간호사가 수술 환자들에게 직접 마취약을 주사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못 봤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서울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돕던 의사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던 고 이용곤 원장은 지난 22일 성묘를 다녀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발견하고 곧장 자신의 차를 세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뒤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덮쳐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 이용곤 원장은 가난한 환자나 폐결핵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20년간 교도소 왕진봉사를 다니는 등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학창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에게 진료받은 환자 등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경상남도 의사회는 고인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고령층 추가 접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원래대로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단축합니다. 또 최근 2주간 발생한 70세 이상 신규 확진자의 약 70%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된 만큼 고령층을 위한 부스터샷도 곧 시작할 방침입니다. 특히 접종 대상 연령층을 12세에서 17세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접종은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383명으로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현행 수가 계약 방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을 통해 현재 수가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선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밴드폭을 꼽았습니다. 밴드, 즉 추가 소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을 펼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 때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SGR 모형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개발한 미국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폐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왔다며 합리적인 협상으로 적정 수가를 보전해야 국민 건강권 수호와 보건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SNS를 이용한 의료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홍보하고 싶어서 섣불리 광고했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아져서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함부로 올렸다간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돼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의사들의 활용이 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뒷광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또 초상권 침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행남 변호사는 광고업체나 직원의 잘못으로 의사가 형사처벌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의료 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